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버짓 컨스트레인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짓 컨스트레인트, 우리나라 말로는 예산 제약 조건 혹은 예산 제약식 이렇게 부르고요. 자, 버짓 컨스트레인트라는 거는 개별 소비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겠죠, 각자. 그래서 소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제 보다 많은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을 테고,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개별 소비자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이제 그런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화가 이제 소비재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예산 제약 조건이 하는 얘기는 P1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소비재의 가격이에요. Q1은 이제 첫 번째 소비재 구매량이에요. 그러면 P1하고 Q1을 곱한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소비재에 대한 이제 지출이겠죠. P2는 두 번째 소비재에 대한 가격, 그리고 Q2는 두 번째 소비재 구매량. 그러면 이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소비재에 대한 지출액을 나타내겠죠. 예산 제약 조건은 이 두 지출 부분을 합한 이제 총 지출이 이 개인의 소득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예산 제약 조건이에요. 자, 예산 제약 조건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시를 하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대개의 경우 이제 저축은 우리가 이제 고려를 안 하고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저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제 개인의 소비자의 지출과 소득은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산 제약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시를 하지만 실제 우리는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등식으로, 그래서 예산 제약 조건이 얘기하는 거는 총 지출이 개별 소비자의 소득과 일치한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예산 제약 조건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 제약 조건을 활용을 해서 버짓셋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버짓셋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컨섬션 번들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두 개의 소비재만을 소비한다고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컨섬션 번들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A라는 컨섬션 번들은 예를 들어서 사과 2개, 바나나 3개로 구성된 컨섬션 번들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소비자가 이 A라는 컨섬션 번들을 소비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자, 그거는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P1에다가 자, 이 A라는 거를 사과 가격이 이제 P1이고 사과를 2개, 그리고 바나나 가격이 P2고 이제 바나나 3개. 그럼 과연 이 총 지출이 개인의 소득보다 이제 큰지 작은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득보다 작으면 이제 구매 가능한 컨섬션 번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매할 수 없는 컨섬션 번들이겠죠. 자, 그러면 개별 소비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득 Y 하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컨섬션 번들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요 예산 앞에서 살펴본 이 예산 제약식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자, 어떻게 그래프로 그릴 거냐면,
자,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Q1과 Q2 이렇게 2차원 평면의 그래프인데 Q1이 이제 X 자리에 있고 Q2가 Y 자리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산 제약식을 가지고 Q2를 Y 변수라고 생각하고 Q1을 X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P1, Q1을 우변으로 보내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양변에 P2를 나눠주면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수식을 구할 수가 있고, 자, 이 수식에서 이제 Q2를 Y라고 생각하고 Y 변수, Q1을 X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마치 이제 Y는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뭐 B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는 수식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자, 이 수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직선이 나오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이거를 다시 좀 그려보면 자,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P1 나누기 P2 네, 그리고 이 식이 뭐였냐면 지금 식이 자, 식이 이제 요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파란 직선을 그렸죠. 네, 그래서 이 y 인터셉트는 Q1이 0인 경우니까 y 인터셉트는 y 나누기 P2가 되겠고 x 인터셉트는 이제 Q2가 0인 경우니까 여기는 이제 y 나누기 P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 수식이라는 게 자, 이 수식이 원래 자, 요 수식으로부터 왔고 자, 부등식을 사용을 하면 이 부등식은 원래 이제 요렇게 이제 총지출이 소득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요렇게 이제 부등식이 부등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말인즉슨 지금 파란 직선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 제약 식을 이 직선으로 그렸는데 파란 직선 아래에 위치하는 어떤 컨섬션 펀드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는 이 A 컨섬션 번들, 이 컨섬션 번들 A 같은 경우는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게 A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컨섬션 번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특히 파란색 직선 이 예산 제약식 아래에 위치하는 컨섬션 번들 같은 경우는 소득을 다 소비하지는 않는 그런 컨섬션 번들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산 제약선 상에 있는 이제 컨섬션 번들,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애시당초 파란색 직선을 우리가 이 등식을 가지고 파란색 직선을 그렸죠. 즉 파란색 직선 상에 있는 컨섬션 번들은 개인 소비자의 소득을 모두 소진하는 컨섬션 번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직선 바깥 예산 제약식 바깥에 있는 컨섬션 번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는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컨섬션 번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예산 제약식 예산 제약선 이 예산 제약선 아래쪽에 위치한 이 삼각형 영역을 우리가 이제 버짓셋 이렇게 불러요. 버짓셋 이렇게 부르고 이 버짓셋이라는 거는 개별 소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소득 하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컨섬션 번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요거는 버짓 셋이라고 부르고, 요 파란색 직선은 뭐 예산 제약식, 뭐 예산 제약선 이렇게 부르고, 버짓 라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예산 제약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예산 제약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살펴볼 부분은, 자,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이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P2분의 P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서는 개별 소비자가 소비하는 소비재는 두 개죠. Q1과 Q2 이제 사과와 바나나인데, 지금 사과와 바나나의 상대 가격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는 바로 이제 상대 가격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상대 가격의 변함에 따라서 이제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변하겠죠. 자, y 인터셉트 같은 경우는 이제 y 나누기 p2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y 인터셉트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y 인터셉트 같은 경우는 q1이 0이죠. 즉 사과는 하나도 구매를 하지 않아요. 그 바나나만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지금 총 지출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소득이 y인데 q1이 0이면 총 지출을 결국 바나나 사는데 다 쓴다는 얘기고, 따라서 그러면 그 경우에 구매할 수 있는 바나나의 양은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y 인터셉트라는 것은 결국 주어진 소비자에게 주어진 소득을 두 번째 소비재에 모두 두 번째 소비재 사는데 모두 사용을 했을 때 살 수 있는 두 번째 소비재의 최대량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x 인터셉트는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을 첫 번째 소비재에 모두 이제 첫 번째 소비재 구매에 모두 사용을 했을 때 첫 번째 소비재를 최대한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값이 바로 이제 x 인터셉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개인의 소득이나 상대 가격이 변하면 이 예산 제약선의 이 어떤 형태가 바뀌겠죠. 위치가 바뀌겠죠. 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개인의 소득이 그러면 변하면 어떻게 될까? 자,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 만약에 이제 나에게 주어진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재화를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자, y가 증가했다. 그러면 지금 y 인터셉트가 증가하고 x 인터셉트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x 인터셉트의 값이 이렇게 x 인터셉트의 값이 y 인터셉트의 값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x 인터셉트의 값이 증가할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인터셉트들이 증가할 때 혹시 x 인터셉트가 늘어나는 정도가 y 인터셉트가 늘어나는 정도보다 더 적거나 아니면 더 커서 혹시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소득이 y가 증가할 때는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에는 변화 없이 이 예산 제약선이 위로 이렇게 혹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는 상대 가격인데, 상대 가격에 변화가 없는 이상에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소득이 변하면 예산 제약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거나 이제 안쪽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기울기는 그대로고 기울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예산 제약선이 바깥쪽 혹은 안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만약에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사과 가격이 증가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과 가격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자, 사과 가격이 증가한다는 거는 지금 P1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P1이 증가하니까 X 인터셉트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X 인터셉트가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과 가격을 Y1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X 인터셉트가 이제 줄어들어요. 사과 가격이 증가했으니까. 자, 그래서 X 인터셉트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을 사과 사는 데 썼으면 이만큼 사과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사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사과의 양이 줄어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Y 인터셉트는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P1이 증가한 거니까 Y나 P2 값은 변화가 없고, 따라서 Y 인터셉트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제약선이라는 건 결국 Y 인터셉트와 X 인터셉트를 통과하는 이제 직선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예산 제약선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산 제약선이 이제 기울기가 변하면서 안쪽으로 휘어드는 이제 그런 변화가 발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는, 자, P1 나누기 P2인데 새로운 가격이 P1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P1 프라임이라는 가격은 예전 P1보다 더 크죠. P2는 그대로고, 따라서 지금 절대값이 커지는 거예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절대값이 커진다는 거는 기울기는 지금 계속 음수죠.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는 음수이고, 그래서 절대값이 커진다는 거는 결국 예산 제약선이 더 가파른 형태의 그런 예산 제약선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 직선에 비해서 빨간색 직선이 훨씬 더 가파른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과 가격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를 살펴봤고, 사과 가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지금 버짓셋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파란색 직선 아래에 위치한 컨섬션 번들은 모두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여기 까만색으로 빗금친 영역에 있는 컨섬션 번들들은 이제 더 이상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과 가격이 증가했다. 사과 가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금 버짓셋이 줄어들었죠. 버짓셋이 줄어들고 내가 살 수 있는 컨섬션 번들의 제한이 더 커지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과 가격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뿐만 아니라 사실 바나나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과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사과만 적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버짓셋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바나나를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제약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짓 컨스트레인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